신축연으로 이제 신금이 들어갑니다. 신금이 들어가면 수를 만나죠. 임수를 만나면 도세라고 하고요. 임수를 만나면 금생수라는 도세를 하니까 신금은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고갈이 된다는 얘기는 능력이 부족하니 경금의 비조가 필요하다. 경금이 없으면 하지 말고 무토로 막아야 돼요. 나중에 망할 것을 왜 하느냐. 하지 말고 그냥 무토로 막아라. 그러면 철학원에 왜 왔느냐고 손님이 그러겠죠. 그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하냐는 소리를 들으러 온 건데, 말을 들으면 안 망할 수는 있죠. 최소한. 금생수에서 실력을 알리러 갔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니까 설계가 되어서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고 미천이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축년은 수의 도세, 이거는 대부분 춘문에서부터 동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6월생에서부터 자월, 임수 부분까지 출생한 사람들. 근데 이 자월은, 동지는 5일이나 10일 정도 여유를 좀 줘야 돼요. 365일이잖아요. 365일인데 5가 들어가서 첨가된 거예요. 원래 360일로 보잖아요. 간주력은. 그러니까 5일씩 나누니까 도세는 추운부터 시작해서 동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건이 완제품이 되었으니까 수가 도세를 시작한다. 만약에 신축년 운세를 보는데 나는 추절에 태어나서 임수가 있으면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능력과 어떤 경력을 사회에 내놓아서 활용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활용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사용하면 신금이 고갈이 되죠. 왕한 임수를 만나서 한 번에 퍼부었으니까 고갈이죠. 이걸 육신에서는 자금력 고갈, 실력 고갈, 체력 고갈, 정신력 고갈해서 탈진됐다고 해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을 하는데, 신임, 금생수, 이것이 만약에 재생관이라면, 육신으로. 재생관이면 돈이 탈진됐다고 하고요. 신금이 일간이면, 임수라는 상관에게 탈진이 됐다면 체력이 탈진됐다고 하고, 만약에 신금이 인성이면 학문이 탈진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론의 허접함이 드러났다.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하락한다. 특허가 논란당한다. 짜가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육신에다가 막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탈진된다면 사주에 경금이 있어야 설기를 막는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첨가하거나 더 보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 유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내보일 수 없는 것이니까 무토는 대개 정신을 의미해요. 우리의 정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기분, 소극적인 의지, 이걸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수를 이제 개수로 쓴다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꾸준히 사용하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균형 잡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신축년 운에서 개수가 추동절이면, 추동절생이면 자기 능력으로 개업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능력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럼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된다. 다만 이것이 꾸준하게 오래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단발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이민 계면형까지만 쓰고요.
그 다음에는 쓰지 못하니까 빨리 폐업을 하든지 팔아넘기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능력이 오래 가려면 기토를 만나야 된다. 오래 간다는 것은 연운인데 설마 10년도 가겠냐 그랬지만 착각이에요. 신축년에 들어온 신금이라는 우물이 튼튼한 거죠. 신이 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유명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 중에 이 기토는 언제까지 가는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운세가, 신축년 운세가 잘 돌아가면 2027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2027년이 뭐예요? 정민년이죠. 그때까지 지속될 수가 있다. 정민년에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사주 구성이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사주를 볼 때 우리가 60갑자 외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운을 볼 때 쓰기 위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볼 때 쓰기 위해서. 운을 볼 때는 60갑자가 팍팍 돌아가야 되거든요. 신축년이면 병호 정미까지 나와야 돼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연습을 계속하고 60갑자도 달달 외우라는 이유가 운세의 앞, 뒤까지 써먹기 위함이에요. 시간의 연속성이잖아요.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시간의 연속성이잖아요. 근데 신금이 기토가 있어야 수원이 오래 가는데 없으면 계묘년까지 밖에 못 가요. 그럼 계묘년이 언젠지도 빨리 60갑자를 알면 몇 년이구나 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60갑자를 못 외우면 계묘년이 언젠지 몰라요. 3년이면은 길게 가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3년이라는 길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89살 먹은 사람한테 3년은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지만 40살 먹은 사람한테 3년이 긴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것이 이제 도세예요. 수의 도세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음에 이제 화의 재련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사주에 정화가 있거나 화가 있는 사람은 신금이라고 하는 고유한 상품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이라 화가 재련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품을 다시 재활용해서 거듭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화를 만나야 되는데 정화를 만나면 신금이 파기가 돼요. 파기가 되니까 과거가 소멸되어서 부도가 나고 이별하고 떨어져 나가고 경력을 쓰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쓸모없는 아웃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해서 더 나은 가치로 나오려면은 정화가 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련을 해서 신금을 신상품으로 재가공해서 임수로 다시 판매를 하면 돼요. 이거는 대체로 동절에 포함이 된 거죠. 동절, 주분에서부터 동지까지. 이것이 이제 신금의 내력이에요. 근데 정화가 임수도 없이 신금을 재련하면 재가공을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정화가 임수가 있고 신금을 보는 것은 재활용으로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 효과는 과거를 미래로 돌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정화 신금에게 투자를 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정화 신금 임수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할 때나 어떤 전략을 꾸밀 때, 궁합 볼 때 이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임수의 도세는 신금을 파는 것이고 정화, 신금, 임수가 있으면 신금을 재가공하는 것이다. 임수, 계수는
과거 경력을 계속 유지해서 미래에 더욱 발전하려는 것이고요. 정화신금은 과거의 경력을 바꾸어서 리모델링 하는 건데 임수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 여기까지가 동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외에 이제 금극목으로 절지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절지라는 것은 하절생에게 해당이 되죠.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가 하절이에요. 춘분을 기점으로 하니까 활동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계획도 실천에 들어가고 실천도 계획에 들어가요.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절지는 을목에게 해당돼요. 을목을 절지한다는 것은 활동 중에 단점이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금이 목적이 아니라 을목이라는 미래가 좋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을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동성이 많죠. 신금으로 하면 떨어져 나간다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한다. 변화해서 장소를 이동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문과에서 이과로 학문에서 기술로 진로적 성에 변화가 있거나 A라는 사람을 만나거나 B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이런 일들인데 대개 배신과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이런 구조조정이나 잘 되는 방법을 택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전자의 입장에서는 배신과 배반이에요. A라는 사람을 만났다가 B라는 사람이 더 희망적이고 좋아서 B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A라는 사람한테는 배반과 배신이 되는 거죠. 이때 신사를 적용하면 돼요. 육해살이라든가 원진살이 있으면 불평불만이나 원망이 끼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이제 미래가 개입되거나 미래가 더 좋아지면 누구나가 다 배반과 배신을 할 일이 생겨요. 잘 되는 것은 원래 그런 어떤 원망이라든가 배신, 배반 이런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 나가나 봐요. 만약에 병화가 을목을 살릴 목적으로 신금을 상극을 했다. 절지를 하지 못하게 신금을 상극했다면 단점을 고치지 않고 을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고생한 것이 아까워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병화가 신금과 유정했다면 병신합이잖아요. 그걸 유정이라고 하는데 정에 끌려서 을목으로 변화하지 못해요. 가장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 이것이에요. 여기서 갈등하다가 만약에 술월이 오면 신축년에 술월이면 무술월이에요. 그러면 병화가 회화가 되어서 힘을 못 써요. 그러면 고민만 하다가 변화를 하지 못한다. 이것이 신축년 무술월 회화가 되는 거예요. 회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병화가 온난한 기운으로 을목을 키우다가 그 기운이 무술월에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술월이니까 병화가 빛을 잃기 시작하고 무토가 뜨니까 상끈을이 지니까 을목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죠. 그때까지 고민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시간 초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운 들어왔는데 시간 초과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모든 건 다 시간 초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학문은 시간 학문이고 이 속에는 공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많이 따지는 학문이고 공간을 약간 가미해서 풍수와는 약간 어울리지는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따져요. 그러면 이 병화는
무술을까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 그 이후는 시간 초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병화가 없이 신금이 을목을 금극목하여서 절지를 했다. 그리고 미래 계획으로 쓰고자 할 때는 계수나 임수로 쓰고자 한다면 이거는 과거를 살려서 미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려는 병화의 태도, 과거를 살려서 미래로 가려는 수생목의 태도. 이때 병화가 있으면 신금을 녹여서 을목을 살렸지만 계수가 있을 때는 신금이라는 과거를 살려서 을목이라는 미래로 가려고 하니까 부진했던 과거를 역전하려고 하는 모양이 숨겨져 있어요. 이러한 미래 계획의 실천은 양력 4월부터 시작이 되죠. 신축년은 경인, 신묘, 임진, 4월이면 임진월이에요. 임진계사 이렇게 가죠. 임진월부터 시작되니까 양력 4월부터 이런 계획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것이 이제 힘드는데 발전이 바로 보이지 않고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기 실력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다 있으면 과거의 경력과 미래의 계획이 둘 다 살리게 되는데, 둘 다 있기는 있어도 둘 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절은 병화가 있지만 수까지 있으라는 법이 없고요. 춘절에 목은 있지만 수화가 다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수화가 둘 다 없으면 미래 계획을 짰지만 실전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실천은 했지만 효과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분 이전의 계획은 내가 잘 짰지만 실천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춘분 이후에는 실천은 했지만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걸 이분 이지로 계절을 나누는 것이 이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금이 간목을 절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주도 있죠. 신금이 간목을 절제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간목은 신금이 감당하기에는 황당무계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탈진을 불러와요. 그리고 무모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요. 이 보상은 반드시 계명연에 치루어야 돼요. 목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신금인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대개 이런 보상은 무리한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채무 독촉이나 황당한 것을 실행한 것에 대한 신용 추락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금이 필요해요. 경금의 협조를 받아야 간목을 절제해서 미래의 계획을 실천하죠. 경금이 있으면 조언을 듣고 협력사업을 펼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 협동정신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런 연후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병화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발휘해요. 이것이 신금으로 간목을 절제하는 이치예요. 만약에 신금이 을목을 보는데 수화가 둘 다 없으면 계획과 실천은 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요. 신금이 간목을 보면 계획과 실천은 있으나 탈진이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은 효과가 없는 것도 손해인데, 간목을 병화 경금도 없이 절지를 하니까 효과만 없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나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한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간목은 손해가 막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금년 운세를 본 상담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병화나 개수가 없이 절제하면은 효과도 없고 탈진도 하는데 모두 계획도 잘 짜고 실천도 막는데 계획도 짜고 실천도 막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상담할 때 해줘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없는데 잘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누구나가 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죠.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고 수화, 개수병화, 경금병화가 없는데 하겠다 그러면 뭘로 막을까요? 막는 방법이 없죠. 이것이 이제 목을 절제할 때 운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운세를 감정하죠. 도세, 재련, 절지 이걸 통해서 원래의 이신축년의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춘하, 추동별로 각기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네 번째는 수원을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수원이에요. 이 수원은 춘절에서 하절까지 지속되죠. 수원이라는 취지는 수생목하는 수를 보좌한다. 그러면 수생목할 때 충분한 수량으로 목을 생해야 돼요. 균형을 목액에 맞추어서 목은 목생화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목화의 분량에 맞추어서 부피에 맞추어서 그 수량이 되어야 되는데 수량이 부족할 때 금이 보좌해서 수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효과는 가치가 매우 커요. 이건 투자 가치도 대단하죠. 이걸 컨설팅의 가치, 교육의 가치 이런 것이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수생목하는 수를 보좌하는 금의 가치는 투자 가치, 교육의 가치, 보호자의 가치, 도움을 주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보좌하고 부모가 보좌하죠. 이런 보좌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아주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생화의 부피가 성장하면 성장한 것만큼 그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금생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생화는 성장할 수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금생수가 목생화를 보좌하는 수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신축년의 신금은 왕한 임수로도 설기가 되지만 간목에게도 설기가 되고 목의 부피만큼 보좌하지 못할 때도 설기가 되는데 이거를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이 되니까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자본금이 딸려서 원조를 받지 못해요. 돈이 딸려도 운영자금이 딸려도 원조를 받지 못해요.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더 좋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 신금을 돕는 것이 없으니까 보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도 받지 못해요.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니까 수화의 부피만큼만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병화가 목을 성장시켜야 돼요. 병화가 목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이것이 효과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는 없는데
금수가 많으면. 신금은 효과가 없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곳에 열정을 쏟은 거예요. 자라지 못할 곳에 생산이 나오지 않을 곳에 투자를 한 것이니까 이거를 습하다라고 해요. 물은 열심히 줬는데 나무는 자라지 않으니까 이때 우울증이 걸리거나 인생의 무상함이나 세월의 무상함을 체험하게 되겠죠. 왜 이런 결과밖에 나지 않는가 해서 결실이나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허망함을 맛보게 돼요.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인 일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럴 때 정료를 썼는 건 대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곳이 되죠. 음지의 직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이성을 만나느라고 금전을 탕진하거나 본업은 제켜두고 취미생활에 몰두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우려가 높아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신금은 수생목하는 수를 보자 하는데 목의 부피가 더 자라려면 병화를 봐야 되니 그만큼 수량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병화를 보지 못한 수생목을 보자 하는 금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음지가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병화가 없으면 나무 가지만 벌고 꽃은 안 피니까 쓸모없는 짓만 말라는 뜻이에요. 잡기나 악습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을목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신축년에 금생수를 하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릴 우려가 있어요. 해묘미 합, 이거는 쓸모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지에서 해묘미 합구가. 천간의 가지를 너무 많이 뻗은 목을 생하는 것은 병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효과가 없는 행위예요. 이런 수원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산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화. 신금은 원래 깨끗하고 예민하고 완성된 상품인데 이것이 고유하게 간직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금생수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 자기 자질을 꾸준하게 알리는 것인데 만약에 신축년에 신금이 들어와서 산화가 되어서 녹이 쓴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녹 쓴다는 것은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해오던 경력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제품이 산화되어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는 뜻이죠. 특히 여기에 나오는 정신적인 내용은 매우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망신을 당한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산화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금이 산화를 했다는 내용은 습한 사주가 신축년 운세를 만나는 거예요. 습하다는 것은 묘월, 진월, 사월을 말하죠. 이때는 신금이 습해서 산화가 돼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특별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산화가 되면은 망신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피폐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습하지 않는 기운을 만나야 된다. 수를 만나서 가을에 도세를 하거나 춘절에 금생수에서 수원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수를 만나서 습해지는 거. 그래서 습과 수를 구분해야 돼요. 습과 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과 진월, 사월은 습해질 우려가 있어요. 습한 기운을 몰고 다니죠.
안개와 구름으로 묘진 4월이 습한 기운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묘월, 진월, 사가 습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화하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만들어내는 이 산화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이 달을 기준으로 보고 이 달에 을목이 무성하거나 진이 많거나 혹은 기토가 많으면 습한 기운이 돼요. 병화가 뜨고 정화가 떠서 습하다고 하지 말고요. 묘진 4월뿐만 아니고 그 달에 묘, 진, 기토가 있으면 많으면 습한 기운이 더 많이 나타나서 산화가 되니까 망신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이 신금이 산화가 되어서 목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어요. 이건 대개 묘의 뿌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신금이 묘 또는 을목의 뿌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죠. 산화를 시켜버린다는 의미예요. 묘진 4월에 사주가 습하면 신금이 산화되어서 썩으니까 그 영향이 묘의 뿌리로 간다. 그럼 결론이 묘의 뿌리로 가는 거죠. 신금이 원인이 되고 묘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담할 때는 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묘. 그러나 신금만 하지 않으면 산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니까 고치는 방법은 신금을 산화시키지 않게, 정신적으로 안 하게, 정신적으로 녹슬지 않게. 신금이 녹슬면 묘의 뿌리가 썩는다. 결론적으로 을목이나 묘가 있을 때 습한 기운은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썩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금이 많은 사주에 또 신금이 오는 거. 내 사주에 금이 많아 죽겠는데 원래 또 신금이 왔어요. 신축년에 운세에서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금이 많은 사주가 또 신금이 오는 거. 그럼 금이 많은데 또 금이 오면 가장 무서운 게 비겁의 난동이에요. 무엇이든지 왕해지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뭐가 왕해지거나 뭐가 약해지는 건 일단 무서운 것이죠. 금이 왕하다고 하더라도 정화가 있으면 이거는 재료가 많아진 거예요. 일이 있는데 또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무서울 게 아니라 할 일에 또 할 일이 생긴 거죠.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 두 번째, 이제 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하거나 도세를 할 경우는 보호자할 거리가 있다. 투자할 거리가 많이 생긴 것은 이것도 역시 무서워할 건 아니죠. 내가 고를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도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고 금운에 수나 화가 없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수화가 있으면 금은 절대 두려운 게 아니다. 금을 보고 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할 일이 많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신금이 왔을 때 수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화가 있을 때는 지금 당장 처리할 안건이 제시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두려운 거지, 금이 많이 온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협조자가 많거나 할 일이 많이 생김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은 토를 절대 설계하지 않아요. 토가 약한데 금운이 오니까 토를 설계해서 잘못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선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토는 금의 근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나 생각, 지식, 전략, 전술 등이 되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토가 설계되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생각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난다는 것은 생각이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니까 좋다는 뜻이지, 토를 설계하니까 잘못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축년 운은 설기는 심하지 않는 해다. 그래서 초상수가 적다. 설기는 초상이 난다는 뜻이고요. 누가 죽는다는 뜻이죠. 지난 시절 동안에 무술기해년은 활을 많이 설기를 했어요. 매광, 매금 이런 소리를 들어봤죠. 경금도 토를 설기를 해서 구멍이 뻥뻥 뚫리게 만들었지만, 신금은 토를 설계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죽음이나 자살률이 나오는 것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를 내었잖아요. 특히 어른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 운세고 수리하는 운세니까 몸을 고치거나 미래를 위해서 대장, 항문 등을 고치고 이빨과 목구멍도 고쳐야 할 일은 생겨요.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수리하고 예방하고 저축하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미래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준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사회적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경자년에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일을 겪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이것이 이제 신축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되고, 물론 초두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심리적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긴장을 풀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500명, 600명으로 막 치솟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신축년을 맞이하는 경자년 막바지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신축년이 가고 이민년이 들어오면은 토가 임수를 맞게 될지 안 맞게 될지는 그거는 아직 몰라요. 토가 약한 분들은 임수를 막을 수가 없고요. 토가 왕한 분들은 임수를 막을 수 있지만 토가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신축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월세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월세가 상승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가진 자들도 앞으로 점점 상승하는 이 세금을 무엇으로 메울까? 이민년이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도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이민년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심하게 대두가 될 거예요.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것 이외에는 결국은 서민들이 세금을 버티지 못해서 아파트를 내놓는 현상도 이민년이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채무 압박을 받거나 국가에서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매물을 풀게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경제도 지금 나타난 현상들은 풀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실업시장이나 실업 문제라든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소 해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한 시대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수입이나 수출 산업이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이번 코로나 대처로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어떤 좋은 환경은 마련이 되었으나 미중 경제 정책이나 기타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부침을 겪게 될 거예요. 생뚱맞은 예언을 한다면 21년 가을쯤이면 코스피 30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제는 재테크 방법의 변화도 뚜렷하게 달라지는데요. 글로벌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관련 장비 소재 분야,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 화학 배터리와 같은 미래 에너지 분야도 유망할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건강에 부쩍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 건강의학 종목, 그리고 비대면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게임이나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 컨텐츠를 안방에서 즐기는 넷플릭스와 같은 산업도 이제 뜨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의 주식이나 ETF, 펀드나 채권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금은 오행의 끄트머리잖아요. 신금이라는 것은 오행의 끄트머리예요. 임수개수는 기운이죠. 그래서 신금은 열매로 취급하지 않고요. 바닷물에 깊숙이 떨어진, 그러니까 땅바닥이 아니라 바닷속 깊이 또 있으니까 원래 운세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갑자을축은 해중금이란 말이 있죠. 해중금은 금이 저 바닷속에 가라앉은 금이란 의미죠. 그래서 신금은 음의 극이니까 이것은 양의 시작과 같다. 끝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행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경자년부터 계속한 것인데 머지않는 날에 바뀌게 될 것이다. 이민 계묘년에 바뀔 것이 나타나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신축년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역학계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이 역학계도 바뀔 것이에요. 새로운 역학자들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이 업계를 선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현실에 맞는 변화하는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학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역학자가 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상식과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심리나 복지 분야,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야지 각 분야를 깨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현재 지식이 찰대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은 이제 없어요. 아유, 원래 삼재 조심하세요. 없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은 큰일 나요. 손님 다 끊어져요. 무술기의 경자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로 인한 비극이 세상을 바꿔놨다. 많은 분야에서 세대 교체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똑하고 신세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 만나서 어리숙한 얘기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이 가장 답답해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대적 변화에 대한 문제에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바뀌셔야죠.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시고 나머지 다른 공부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명리학을 공부해서 상담을 업으로 삼으려면 명리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국어도 읽고요,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경제나 경영에 관한 서적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명리를 구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명리만으로 상담을 하지는 못해요. 이 명리학의 특징이 그래요. 다른 공부도 꼭 병행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